아, 예쁘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코진입니다. 이번 주 여러모로 장세가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 주 초반에는 그런대로 괜찮았는데 이제 주 중후반이 되면서 이제 게임스탑 사태가 터졌고, 근데 사실 이제 게임스탑으로 인해서 손실을 만회하고자 여러 헤지펀드들이 기존에 보유했던 주식들을 매도를 해서 전체적으로 장이 하락했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미국 증시 전체가 상승을 했고, 여기에 대한 어떤 조정이 필요한 구간이기도 했고, 더불어서 경기 회복 전망이 예상보다 느릴 수 있다라는 전망치, 그리고 예상치의 여러 회사들의 어떤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장이 좋지 않았음에도 주가가 요지부동하고 있는 주식이 있다면 그 주식은 정말 세다라는 생각을 들고, 그 이번 주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제가 1월에 올해 전도 유망하다라고 한 종목들이 굉장히 고무적인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고무적인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장이 좋지 않아서 일부 상승분을 반납해서 아쉬운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고무적인 상승이 나와주었다는 건 전고점을 돌파했다 또는 신고가를 달성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제가 그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언급한 적이 있는데, 혹시 RXT를 보유 중인 주주분들 계시는지요? 저는 이 렉스페이스 테크놀로지를 굉장히 오래 유망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작년부터 습을 해 나갔습니다. 이번 주에 굉장히 큰 상승을 나왔고, 전고점 돌파와 더불어서 신고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금요일도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와주었습니다만은 장에 좋지 못해서 다시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존나게 있고, 그렇다면 왜 이번 주에 이 RXT가 전고를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성을 했을까요? 보겠습니다. Shares of Rackspace Technology have popped today after the Oppenheimer initiated coverage on the stock with an outperform waiting alone. 28달러까지 목표가를 잡고 비중 확대의 보고를 오펜하이머 투자은행이 보고서를 냈다라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다라는 뉴스입니다. 그러면 이 오펜하이머 투자은행과 더불어서 여러 분석가들은 왜 이 RXT에 대한 비중 확대, 즉 목표가를 높게 측정하게 됐을까요? Horan believes that Rackspace Technology is enjoying momentum with booking growth heading into 2021, which may position it to beat Wall Street growing revenue estimate. 그러니까 그 2021년을 향하는 예약 증가로 인해서 모멘텀을 누리고 있다라고 믿고 있으며, 현재 월가의 예상 수익치를 능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포지션이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그 과소평가된 월스트리트의 평가에 대비해서 크게 상승할 수 있다, 수익이 높게 평가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입니다. 이 RXT가 좀 기대가 되는 것은 2월 18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때에 제가 그 연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RXT는 코로나 사태에 어떤 그 피해를 덜 받은 회사이기도 하며, 그로 인해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도이치뱅크의 목표가가 26달러였는데 오펜하이머의 목표가가 28달러로 조정이 됐으니, 저는 이제 2월 28일 그 실적 보고에 의해 좀 더 RXT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주가 변동이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로스타운 모터스입니다. 이 로스타운 모터스를 이번 주에 지난 30달러에까지 근접했다가 주가가 다시 상승분을 반납해서 조금 아쉬웠는데, 이번 주 초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와주었습니다. 과연 왜 상승을 했을까요? 이제 큰 상승이란 역시 저는 전고점 돌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로스터 모터스를 긍정적으로 본 요인,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를 할 때마다 뭐 니콜라와 더불어서 그 로스타운 모터스를 언급을 하는데, 우선 로스타운은 전기 픽업 트럭으로 전례 없는 사전 주문이 작년 11월경만 해도 5만 대였는데 최근 10만 대 이상 예약 주문이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제 실질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상당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최다 투자 소식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블랙록이 왜 그렇게 전기차 중에서도 굳이 로스터 모터스에 많은 투자를 했을까? 이것은 단순 개인용이 아닌 상업용이기에 더 투자에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한 블랙록의 투자의 근거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러면 이 5만 대에서 10만 대로까지의 전례 없는 사전 주문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이 사전 주문 속에는 개인용도 있지만 상업용도 포함이 되지만 핵심적인 멘트가 있었습니다. 이 비공식적인 주문 속에는, 잘 들어보십시오. 비공식적인 주문 속에는 연방, 주정부, 군대 등이 관심을 보인 물량을 제외한 수치로,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 아니고 관심을 보였네. 그럼 누가 관심을 보였어? 연방정부와 군대 등 어떤 공공기관에서 관심을 보이는 물량을 제외했다. 자, 그렇다면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인다라면 이거를 바꾸면 이 로스터 모터스의 주가는 어떻게 될까? 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번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혼자 상승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로스터 모터스가 혼자만 상승한 것이 아니고 로스터 모터스는 사실상 2등이죠. 1등, 즉 파트너주가 따라갑니다. 그 파트너주가 뭐냐? 바로 워크호스입니다. 이 워크호스와의 관계를 안 따질 수가 없겠습니다. 이 워크호스도 상당히 이번 주에 크게 상승했습니다. 이 금요일에 물론 이제 로스터 모터스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을 했지만 워크호스는 3% 상승의 종가를 마무리했죠. 이 워크호스는 어떤 회사냐면 로스터 모터스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호스가 로스터 모터스의 지분을 10%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로스터 모터스의 CEO는 전 워크호스의 CEO였습니다. 그럼 이 CEO 스티브 번스는 워크호스와 로스터 모터스 이 두 개의 기업의 사실상 최초 창업자라는 것입니다. 스티브 번스는 GM의 공장을 사들여 로스터 모터스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상관관계를 잘 엮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이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Burns founded Bose and was CEO of Workhorse before he left nearly ago to form and become CEO of Lordstown. 버른스가 로스타운의 CEO가 되기 전에 워크호스의 CEO였고 이 두 개의 회사를 설립하였다. Workhorse has licensed the pickup truck technology to Lordstown Motors and has turned pre-orders for the truck over to Lordstown. 워크호스는 이제 픽업 트럭 기술을 로스타운에 라이선싱을 합니다. 기술을 그리고 has turned pre-orders for the truck. 그리고 트럭에 대한 사전 주문을 로스타운에 이제 넘깁니다. In exchange, 그 대가로, 그 교환으로 it owns a 10% stake in Lordstown. 로스타운 모터스의 10%의 지분을 받게 되고 더불어서 gets a 1% commission on the first 200,000 truck sold. 20만 대 트럭에 대해서 1%의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워크호스와 로스타운의 관계는 서로가 어떤 지분 교환 관계,
그리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관계, 그리고 로스타운의 기술을 워크호스가 넘기면서 서로 어떤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기사입니다. 로스타운 모터스와 워크호스의 관계가 협력 관계다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결국 협력 관계라는 것인데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주가가 왜 그렇게 변동을 상승을 했는가?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Workhorse, 잘 들어보십시오. Workhorse is in the running for a $5 billion contract to build electric vehicle for the U.S. Postal Service. 자, 워크호스가 50억 달러의 전기 자동차 제작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그래. 아니, 로스타운의 지분을 10% 갖고 있는 워크호스가 계약 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로스타운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 거죠?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워크호스가 50억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누구와? US Postal Service. 미국의 우정국과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다 이 말입니다. 우정국. 컴마 찍고 which Lordstown Motors anticipate building. 근데 그 사실 자체가 로스타운이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럼 뭘 만들겠습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워크호스가 50억 달러의 전기자동차 계약을 미국의 우정국과 계약을 최종 타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전기자동차를 로스타운이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럼 우정국과 계약 체결한다. 그게 뭐 특별하다라는 것인가? 바로 이번 주에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기사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의 선언이 있었습니다. Shares of several U.S. companies in the electric vehicle space were trading higher on Tuesday after the Biden administration announced measures to speed the adoption of electric vehicles in the United States.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내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를 발표하고 난 이후 화요일의 주가가 전기차 분야의 주가, 전기차 테마의 주가가 상승세로 돌아섰다. 그러면 전기차 회사가 한두 군데겠습니까? 뭐 니오도 있을 것이고 테슬라도 있을 것이고 니콜라도 있지 않습니까? Joe Biden on Monday said he will move to replace the U.S. government's fleet of roughly 650,000 vehicles with zero-emission electric motors made in America.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약 65만 대의 미국 정보 차량을 미국에서 생산된 무배출 전기 모델로 교체하고, 자,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미국에서 생산된 무배출 전기 배출로 교체한다고 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워크홀스가 상승을 했고 로스타운 모터스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부의 선택을 받은 회사가 누굴까? About 35% of those 650,000 vehicles are trucks and vans operated by the U.S. Postal Service. 미국의 65만 대의 그 차량들 중 35%가 트럭과 밴이며, 이 트럭과 밴은 미국의 미국의 우정국에 의해서 운행된다. 미국의 우정국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 트럭과 밴이 바이든 행정부가 선언했던 65만 대 중 35%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인트는 미국의 우정국입니다. 그럼 이 미국의 우정국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워크호스가 계약을 대량 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바로
미국의 우정국이다라는 부분에서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이제 비단 워크호스만 그 후보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If the government is serious about buying vehicles that are made in America, their choices are limited. 자, 그런데 만약 미국의 정부가 진지하게 정말 미국에서 제조한 자동차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정부의 선택은 제한적이다. 자, 이유가 뭐냐? 테슬라는 역시 미국에서 일렉트릭 베이커를 만들긴 합니다. 그러나 상당히 expensive luxury sports vehicles are not politically prudent choice. 이 부분은 조금 안 된다. 왜냐하면 테슬라의 전기자동차는 조금 비싸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조금 격이 맞지 않다. 자, 그렇다면 the affordable electric car that comes to mind first is General Motors, made in Michigan Chevrolet Bolt EV. 뭐 GM이 첫 번째로 떠오를 것이고, 자, 그런데 이제 이 GM이 만드는 것은 well suited for government work. 정부 업무에 적합해 보인다. 트럭과 벤의 경우에는 이제 워크호스와 로스턴이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But realistically,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GM이나 뭐 포드가 우선적으로 정말 선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even if the companies here don't get a lot of direct business from the U.S. government, 뭐 설령 예를 들어서 워크호스와 로스타운이 미국의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간접적으로 이득을 볼 수 있다라는 이제 기사로 끝이 났습니다. 이 기사라기보다는 이제 한 개인의 어떤 의견이 게시된 글인데, 예, 반드시 이제 워크호스가 미국의 우정국과 입찰 계약을 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기사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 미국의 정부는 반드시 미국에서 제조한 전기 자동차를 관용차로 바꿀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트럭과 벤, 즉 우정국에 의한 트럭과 벤이 조 바이든 정부가 선언한 65만 대 중에 35%를 차지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트럭과 벤의 집중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워크호스와 로스타운은 미국 우정국과 입찰 계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우선 그 우정국의 계약을 따겠다라고 한 이제 회사가 세 군데가 있었는데, 하나는 터키 회사입니다. 이 터키 회사를 상식적으로 최종적으로 입찰할 가능성은 없겠죠. 미국산 제조된 전기 자동차를 채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포드가 떠오르는데, 포드도 두 번째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포드는 전형적인 화석연료가 떠오르는 연소를 기반한 벤을 만들고자 제안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연소를 기반한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전기 자동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이든 정부는 전기 자동차를 공급받겠다고 했고, 하지만 그것은 미국산이어야 하고, 그렇다면 여러모로 우선 터키는 벗어났고 포드 역시 그 계약이 입찰 후보에서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결국 요약을 해보게 되면 워크호스가 USPS 컨트랙트를 따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다. 요것 때문에 워크호스의 주가가 올랐고, 그럼 이제 워크호스가 미국의 우정국과 계약 체결을 최종 타결했을 때 여기에 대한 생산을 결국 로스타운도 하게 되면서 로사 모터스도 주가가 상승하지 아니할 수 없는 단계. 그러므로 여러모로 주가가 이번 주에 굉장한 상승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이번엔 뭐 장이 좋지 않아서 상승분을 받는 한 것이 있지만 아마 USPS의 계약 체결건까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로스타운 모터스의 성과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떤 기사화됨에 따라 주가는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니콜라입니다.
니콜라가 최근에 상승을 크게 했습니다. 뭐 뚜렷한 역시 어떤 그 재료가 없었음에도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역시 이제 조 바이든 정부의 전기자동차 공약과 더불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콜 옵션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콜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진 가격에 콜, 이제 매수하겠다라는 것이고 근데 이제 언뜻 보게 되면 정해진 가격에 매수를 하겠다라는 것이니까 이 주식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 작용을 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콜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정해진 가격에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말하면 누군가가 정해진 가격에 팔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의 변동성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제 이 옵션 만기일 또한 좀 참조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최근 이제 레딧의 그 게임스탑에 대한 어떤 그 증시 흐름을 바꿈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니콜라도 공매도에 대한 어떤 압력을 상당히 받았기에 뭔가 이제 니콜라도 이로 인해서 어떤 간접적인 영향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그런 이슈화된 것도 영향에 끼쳤을 것 같고 그러나 이제 뭐니 해도 최근에 여러분 그 GM이 나비스타와 협력한 뉴스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이 수소자동차를 애초에 만들려고 했었던 니콜라와의 계약이 나가리가 되면서 결국 나비스타와 계약을 하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GM의 어떤 관심에서 멀어져서 결국 니콜라가 최종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단계 이른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을 해보게 되면 나비스타와 맺은 계약은 픽업 수소 트럭이 아닙니다. 원래 GM과 니콜라가 공동 제작을 하려고 했었다는 것이 배저고 이 배저는 픽업 트럭입니다. 픽업 트럭이지만 나비스타는 픽업 수소 트럭 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다. 니콜라와는 애초에 지분 소유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화가 있었지만 나비스타와는 지분에 관련된 이슈가 없었다. 니콜라는 이미 전기 수소차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지만 나비스타는 단순 상업용 대형 화물 트럭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고 그리고 디젤 트럭이다 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제 물론 나비스타도 이런 이미지를 탈바꿈하기 위해서 GM과 수소 트럭에 대한 어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봐지지만 엄연히 그 계약의 내용은 나비스타와는 수소 픽업 트럭에 대한 계약이 아니었고 애초부터 니콜라와의 계약과 관련된 그런 이슈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GM과의 계약은 살아있다. 물론 이제 GM 측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GM이 니콜라와 맺은 이전의 계약은 축소가 됐지만 아직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며 GM spokesperson told CNBC that negotiations are still ongoing for parts of its non-binding deal with Nikola, which expires at the end of 2021. 그러니까 GM의 대변인은 CNBC에 2021년 말로 만료된 니콜라와의 non-binding deal, 구속력이 없는 거래에 대한 for parts, 일부에 대한 전체가 아니고 non-binding deal에 대한 일부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CNBC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니콜라가 $30를 돌파를 했다가 역시 상승분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결정적인 $20의 그 막강한 저항선을 하나하나 다 돌파를 했습니다. 니콜라가. 그리고 $30의 저항이 부딪히면서 대가리가 꺾인 상태인데 그러면 이 $30를 뛰어넘는다라는 건 정말 큰 추세가 나온다라는 것이고 이 $30의 저항선을 크게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큰 추세가 나온다라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니콜라만의 어떤 이슈가 아니고 니콜라 외적 이슈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서가 아닌 니콜라 자체의 어떤 이슈가 있어야 된다. 테마가 아니라
니콜라 자체 이슈가 있어야 된다. 수소 충전소에 대한 어떤 본격적인 분명히 한 얘기가 있어야 될 것이고 틀에 대한 어떤 또 궁극적인 가시적인 얘기가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그래야 30달러의 돌파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는 뭐 이번 주에 제가 언급했었던 종목들의 상승은 진짜 대단히 미안하지만 이제 존만하게 상승이 나온 것이고 제가 결국 이 존만한 상승 먹으려고 여기까지 제가 이 주식들을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들을 좀 더 길게 보면서 이제 목표가를 조절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이슈들이 나오는가에 따라서 포지션을 그때그때 정할 예정입니다. 좀 더 이제 다음 주에는 좀 미국 증시가 안정화가 돼서 주가가 안정화를 찾고 다시 한번 각 주식들의 슈팅이 있기를 바랍니다.